아, 저는 아주 사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고양이와 함께 사는 법인데요. 혹시 이 중에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혹시 길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저는 원래는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로 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행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여행가로서 지금 한 15년째 여행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운명의 고양이를 만나서 지금은 캣데디이자 고양이 작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4년 전 고양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겨울밤이었는데요. 달이 되게 밝은 그런 날이었어요. 집 앞 은갈색 소파에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아기 고양이 5마리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뒤로 제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집 앞에 그 고양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양이들에게 집에 있는 모든 먹을 만한 것들을 다 실어다 나르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너무 성급히 고양이에게 다가선다면 고양이도 그만큼 뒤로 달아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고양이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 그 철칙은 아마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양이를 만나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고양이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고양이 사진을 찍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고양이 사진을 찍어서 단순하게 블로그에 취미 삼아 올려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밥을 주다 보니까 밥을 주는 그 옆에도 또 고양이가 있고 그 옆에 고양이가 불쌍해서 또 밥을 주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도 또 고양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 동네 고양이에게 제가 밥을 주게 됐습니다. 한 30여 마리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책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고양이 책을 내게 되고 결국에는 3권의 고양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첫 번째 냈던 안녕 고양이는 고마워서라는 책은 저번 주에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한 CF 감독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제 고양이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고양이가 주연이고 조연이자 단역인 그런 영화가 세상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곧바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올 초에 영화제 처음으로 고양이 춤이라는 그 영화가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화는 상영이 되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를 만나서 제가 몇 년 동안 고양이를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등장을 하지만 제 첫 번째 고양이는 희봉이라는 고양이입니다.
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연기를 하시는 분의 이름을 따서 희봉이라고 지었고요. 연기파 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짝인 깜냥이라는 고양인데요. 잘 보시면은 산수유꽃 제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희봉인데요. 좌절금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책 작업을 하고 나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 바람이라는 고양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와서 바람이라는 고양이를 만나고, 근데 이 고양이는 되게 무뚝뚝하고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의 그런 고양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저에게 새를 한 마리 선물을 했어요. 새를 잡아와서 죽어 있는 상태로 선물을 하게 됩니다. 모두 2마리의 새를 선물을 했는데 제가 산에다 파묻어 주니까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새를 저에게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어 있는 새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바람이는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 감염에 걸려서 어느 날 제가 구조를 해서 병원에 싣고 갑니다. 결국에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20일 정도의 그런 병원 생활을 하고 결국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봉다리라는 고양이가 또 기억에 남는데요. 눈밭을 헤엄치는 그런 고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보통 가지고 있는 통솔을 뒤집는 그런 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울을 건너다닌다든가, 그리고 물 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속을 걸어 다니고요. 개울을 점프를 하기도 합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일명 무릎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고양이가 달타냥이라는 고양이입니다.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계신데 달타냥은 할머니가 마실 갈 때 늘 따라가고, 그리고 회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 올 때 다시 할머니를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기특한 그런 고양이입니다. 제가 밥을 주면서 만난 고양이 중에 랭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험한 생활을 하고 닭배를 씹고 그런 험난한 생활을 하지만 어느 날 만난 지 3일 만에 제 무릎에 올라와서 저를 놓아주지 않아서 제가 결국에는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맡기고 간 랭이라는 고양이가 저희 집에 어느 날 왔었는데요. 눈이 맞아서 저렇게 2마리의 새끼도 나왔습니다. 그 랭보가 낳은 채라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저 고양이는 전원주택에 사는 고래, 잘 보시면은 등의 무늬가 고래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 고양이라고 일명 부르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잘 보시면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고양이를 위에 있는 고양이가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난한 삶을 살지만 나름대로 숨바꼭질도 저렇게 하고 그리고 개울도 건너다니고 또 장난도 많이 치고요. 예, 하수구 속에서 만난 그런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예, 고양이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제가 인터뷰 때마다 하는 얘기는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도 외국에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도 고양이가 도망을 가더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행가로 15년 정도 떠돌면서 만난 보편적인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고양이가 보통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고 라오스나 일본이나 그 밖의 나라에서는 도망을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일본에서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에서도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을 간다. 한국인 거주 지역에서만. 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한국인들의 어떤 고양이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나 이런 거는 심한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고양이가 지금 자전거가 안 돌아가니까 페달을 지금 돌리고 있죠. 그리고 나름 단풍 구경도 하면서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현실은 일단 먹을 게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뜯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캣맘이나 이런 분들이 사료를 주게 되는데 사료를 주게 되면 주변 분들이 반드시 하는 얘기가 고양이 꼬이게 한다라고 해서 사료를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료를 주게 되면 오히려 고양이는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아도 되고 해서 오히려 거리는 더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고양이가 생태계 교란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동물이나 또는 새를 멸종한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휴지를 뜯어먹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킬로 사고를 당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도시나 또는 도로는 대부분 야생동물의 영역 위에 건설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마치 그 땅의 주인은 옛날서부터 사람이었던 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만의 속도로 이동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좀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좀 더 편리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결국엔 야생동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만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저렇게 어여쁜 고양이들이 무엇을 훔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도둑고양이를 길고양이로 국어사전에 등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청원 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우리만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고양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존재지만 사람들이 가장 멀리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제가 4년 동안 고양이를 지켜본 바로는 고양이는 절대로 어떤 환경을 파괴하거나 또는 어떤 안녕의 전사라거나 그리고 도둑고양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양이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이 가진 것들 중에 아주 사소한 아주 작은 부분을 고양이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고양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얼마든지 고양이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 그리고 가장 귀여운 동물, 그리고 우리의 길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양이에게 손길을 벌려보자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고양이와 함께 사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양이를 싫어한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냥 고양이에게 무관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상으로 고양이와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